그러니까 이티오피안 그 사람들 중에 그 나의 친구가 이제 그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적마다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가진 이유도 뭐냐면은 저는 정말 그 친구가 신체적으로 정말 건강을 잃고 신체적으로 이제 부자연스럽게 되면서 정말 거의 100% 가까이 그 정말 라이드가 필요한 그러한 그 모든 도움에는 제가 전부 정말 하여튼 99%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는 일, 은행에 갈 때도 이제 또 연락이 오고 또 병원에 갈 때, 또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또 병원에 가도 또 참 병원에 가는 거는 더 이제 사람이 그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갈 때도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한 시간 전, 한 두 시간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급박스럽게 전화하지 말고, 그러면 또 내가 다른 약속이 있을 경우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전이라든가 이틀 전에 나한테 이제 기뜸을 해주든가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해다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나의 스케줄도 잡고 또 나의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다면은 또 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그 라이드가 필요한 그 모든 일에는 이제 그 이 친구가 이티오피안 커뮤니티 중에서는 또 자존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티오피안들한테 신세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정말 뭐 사세한 것까지 정말 전부 부탁을 다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정말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아마 그 이렇게 그 먼저 방송에서 보니까 뭐 열에 10번은 뭐 다 도와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열에 10번이 아니라 정말 열에 8번, 9번까지는 제가 도와줬습니다. 이제 한두 번은 급작스럽거나 또 제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티오피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한국인이 볼 때는 그냥 무슨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는 의미에서 그래요. 뭐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그냥 친절할 것 같지도 않고 콧대도 셀 것 같고 이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도와주는 거 볼 때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대가를 받으니까 저렇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많은 의구심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 오래리 드렸던 대로 첫째 원인은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그럽니다. 첫째 원인은 네 선조들이, 네 선배님들, 네 부모님 때 선배님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태어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 또 우리가 정말 자유를 갖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와 나랑 만난 거고 왜냐면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또 너랑도 만났고 하는 정말 하나의 내가 보온의 의미로서 사소한 정말 깨알 만한 보온을 정말 내가 무슨 어떤 그 일개 뭐 정말 일개 한 소시민으로서 뭐 이티오피아 정부를 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친구로 만나서 정말 개인 대 개인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 친구 대 친구로서 너에게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켰고 그 친구도 또 그렇게 고맙게 그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티오피안 커뮤니티에서 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의심들이 이제 전부 사라졌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 또 계속 뭐 그게 한두 해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막 십몇 년. 왜냐하면 처음에 4, 5년은 뭐 그 친구가 나한테 커다란 그 신체적으로도 건강했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도움이 이제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건강을 잃고서부터 이제 운전도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정말 한 발이 많이 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도 그래서 제가 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99 이제 정말 트러블이 나고 서로 말다툼을 해도 사실 99%그 친구가 양보합니다. 근데 그 잘못은 그 친구가 99% 잘못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또 나한테 받는 그런 그 도움이라든가 또 모든 걸 또 정말 이렇게 또 고려하고 또 나의 성격도 고려하고 해서 정말 99%를 양보를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서슴없이 절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친구도 저를 또 이티오피안 사람들한테 절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절친의 관계를 정말 그 이루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도 서로 변함이 없다는 거. 근데 저는 절친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우러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정말 절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꾸며서 되지 않습니다. 그 정말 서로 상대방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상대방 눈에는 보입니다. 아, 저게 정말 절친으로서 하는 행동이구나. 또 절친으로서 나한테 해주는 말이구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친이 좋을 때 절친이 뭐 필요합니까? 정말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은데 서로 좋은데 도움이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도울 때는 아니 좋을 때는 그래서 정말 절친의 의미가 나타나고 절친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각인되고 인정이 된 때는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타나는 상대방의 그 모습,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이 나는 뭐 너를 이만큼 생각해, 나는 너를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쓴 소리가 됐든 뭐 다른 소리가 됐든 그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보여주는 행동은 진짜 절친이라면 자연적으로 진정한 모습이 상대방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달플 때 자식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 효자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서로 힘들고 저기 할 때에 뭐 정말 효부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정말 상대방, 그러니까 뭐 남편과 부인 사이도 그렇고 정말 자식과 부모 사이도 힘들고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서 전부 참 진심인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정말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친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연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절친이라고 하죠. 물론 그게 힘듭니다. 그런 절친의 모습을 100% 보여준다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0%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면허 시험을 봐도 70점, 75점입니다. 어떤 제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은 70점, 75점, 정말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이 표현이 되고 증명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게 그냥 진실입니다. 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로 겉만 보고 저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난 서슴없이 말해요. 그 친구한테도. 네가 나의 제1의 절친이고 나는 너 존경한다. 왜? 저는 또 그래요. 너 나보다 영어도 더 잘하지.
나는 미국에서 대학은 다니지 못했지만 너는 미국에서 대학도 졸업했고 또 수많은 나라도 나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해봤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그 사람 아버지가 그 이티오피아 정교라는 거 있죠. 가톨릭 교회 이제 하나의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이티오피아 정교의 목사예요. 예. 그게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에서는 유지입니다. 또 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정말 저보다 이 젊은 시대에 저는 뭐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정말 잘 살지 못하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우리 넉넉하지 못했고 외국 여행이라는 건 꿈도 못 꿔봤고 정말 그러던 시대에 그 친구는 벌써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래요.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보다 또 영어도 훨씬 어려운 단어도 훨씬 많이 알고 또 영어도 그 미국 본토인들이 말하는 영어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알아듣고 예. 정말 속으로는 그래서 정말 제가 친구지만은 내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랜로드예요. 그 아파트 세를 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아파트 그 단위 유닛이 A 유닛인데 이제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고 그게 또 랜로드예요. 예,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에 집 한 채도 갖고 있는 것도 또 세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밀리어네어라고 부르죠. 백만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럽니다. 아 나는 돈 100만 불이 없는데 왜 너 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난 백만장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너는 밀리어네어야. 밀리어네어의 뜻이 뭐냐면 네가 100만 불이라고 하는 캐시를 뭐 은행에 갖고 있어서 내가 너를 백만장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오는 인컴, 보장된 인컴이 보장된 수입이 너가 살아가는 너의 생활비라든가 모든 어떤 뭐 몰개지라든가 이거를 다 지불하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백만장자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필요한 그 생활비를 다 지불하고도 남는다면은 그게 백만장자야. 너는 그거 한 달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잖아. 왜 돈 보장 그 개런티에서 들어오는 돈이 네가 쓰는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너는 그게 백만장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면서 또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또 절친이라고 또 부르고 또 저한테만은 후합니다. 물론 같은 다른 사람한테는 저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또 어디 가도 너 뭘 또 사 먹어도 그렇고 뭐 사줘도 그렇고 자기가 돈을 다 내려고 하고 저가 또 돈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가 뭐 막말로 한 3번 4번 사면 저는 그냥 한 번 삽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저는 또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가 좋은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인들끼리는 부모, 형제가 됐든 친지가 됐든 정말 가까운 동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좋을 때는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어쩌다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 할 때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 한국인들끼리는 한번 말다툼을 하고 나면 아무리 가깝고 이해를 하고 뭐 네가 나의 뭐 최고의 절친이다 뭐다고 해도 사이가 멀어지고 섭섭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덜 가까운 사이면은 진짜 뭐 어떨 때는 한 달도 말 안 하고 뭐 어떨 때는 1년도 말 안 하고 몇 년도 말 안 하고 어떨 때는 영원히 이별합니다. 뭐 나 자신도 그런 미국에 와서 새겼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관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하고는 지금 제가 22년째인데 그동안에 왜 싸움을 안 했겠습니까? 말다툼도 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정말 화도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 친구보다는. 예. 그래도 한 번도 삐쳐서 우리가
글쎄 한 1주, 2주는 뭐 이렇게 서로가 뭐 이렇게 전화를 안 하고 뜸한 적이 이제 있었었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그 친구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고 오면은 또 그 친구는 바로 전화합니다. 아, 미안하다고. 아,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네가 이제 오해를 했다고 이제 그거를 또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화 오는데 제가 안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받는 게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받아요.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였어. 그래서 솔직히 속 좁은 거예요, 제가 더. 그래도 그 친구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이상 이렇게 정말 떨어져 버리고 또 섭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22년째를 우리가 지금 우정을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들끼리라면은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뭐 온수는 안 진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서로 또 이렇게 아주 가까워지지 않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뭐 보면 보고 말면 말고 이제 이런 사이가 돼버리죠. 근데 지금 이 친구하고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티오피안들에게 저에 대한 칭찬을 무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해가 있었다고. 아, 내가 돈 받고 이제 그 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는 그 이토피안 커뮤니티에서 올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올로고 또 뭐 유명인이에요.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인이 우리 한국 이티오피아를 이제 그 돈을 받고 도와주나 보다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가 그 친구 위해서 다 풀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대로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뭐 모든 이티오피안들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주위에 있는 이티오피안들에게는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그 전에 이티오피안들이 제일 거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든 뭐 이렇게 할 때 가끔 이제 외국인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난 모든 이티오피안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티오피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제일 어떤 딜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 힘들고 좀 껄끄러운 그 민족이 이제 두 민족이 있는데 이제 첫째가 유대인들,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몰라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의 그 어떤 습성이라든가 경제적인 파워는 뭐 미국이나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럼 뭐냐? 한국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같은 이제 그러한 점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첫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좀 밥맛 없이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걸 하다가 이게 관계가 되면은 한국인들은 그래도 자기네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주 뭐 그 사람들 표현이에요. 센 변호사, 비싸도 센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또 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잖아요. 뭐 자기네 나라 출신의 변호사를 이제 고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자기네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결국은 변호사도 비싸도 센 변호사 쓰고 못 쓰고 또 어떤 돈이 그 자금이 들어가면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자기네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저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민족이 이티오피안 비즈니스 하는 그 사회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뭐 우리 한국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보다 위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대하기에는 어차피 경제적인 파워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하기가 좀 버겁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토백이 뭐
백인들이라든지 주이시들인지 뭐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센 변호사를 쓰니 뭐니 우리들 사이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공식적인지 뭐 그것이 뭐 사실인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이 말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전 인정하고 살진 않습니다. 저는 뭐 또 제가 우리가 그 DC에서 그 사업하는 뭐 일초의 기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인 그 백인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크게 느끼면서 미국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하는 게 저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편적으로 그 우리 그 이토피안 또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고 또 보편적으로 서민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게 그냥 사실 이렇게 그 화를 내는 건 제가 더 많이 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한국인들이 모르게 저도 다혈질이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은 같은 한국인이었으면 아마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면 뭐 저도 그 사람을 안 보고 살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나도 안 보고 그 사람도 나 안 보고 나도 그 사람 안 보고 살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계속 끈을 이어가고 여태까지 지금 22년째 지금도 절친으로 지내는데 지금 이제 코빅-19 때문에 지금 서로 오랫동안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겉보고 그 어떤 그 속좁고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갖다 판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 뭐 정말 아프리칸이 됐든 남미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뭐 동남아시아인이 됐든 뭐 어떤 정말 뭐 아랍인들이 됐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겉만 보고 판정하지 말고 상대해보고 정말 그 사람들의 본질은 우리가 상대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겉만 보고 이렇게 그 모든 그런 속으로 그 판정을 해서 그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정말 그 프라이드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들을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 겁 없이 하다가 언제는 큰 거 다칩니다. 이제 나중에 큰 거 다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그 속담이 다 맞는 겁니다. 그 아주 100% 맞는 거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서로 간에 저 사람도 또 나보다는 더 잘났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보다는 잘난 사람이다 해서 서로 어렵게 서로 이렇게 상대를 대해준다면은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마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비록 나라도 틀리고 또 서로 인종도 틀리지만은 저는 그 친구를 서슴지 않고 절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물론 제가 그 친구하고는 아무런 금전적인 관계는 뭐 갖지 않습니다. 예, 갖지 않고 하지만 이런 제가 이제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있을 때 의논을 하죠. 예, 의논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의 경험도 제가 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친구의 또 따뜻한 또 말 한마디가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 말을 듣고 뭐 어느 한국 사람은 뭐 의논을 하면은 안 들어주겠어요. 아니 이거는 그 무슨 어떤 게 아니라 이제 들어주고 뭐 좋은 말도 해주고 리코멘데이션도 하겠죠. 근데 좋은 말 해주고 무조건 한다는 건 그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립 서비스가 돼요. 괜히 형식적으로 그저 인사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이 친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가 대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수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화도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거를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듣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고. 다른 이티오피안들하고는 그렇지 못해요. 다른 이티오피안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외국인들하고 상대할 때는 굉장히 깐깐하고, 제가 생각할 땐 또 너무 지독할 정도로 깐깐하고, 어떨 땐 인정머리가 없어요. 예, 근데 저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99%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압니다, 제가 그거를. 예. 그러니까는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 화가 나서 정말 어떨 때 화를 내고 와도 또 다른 한국 친구 같으면은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또 내 자신도 뭐 웬만하지 않는 한 또 다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순간에 화를 내고 왔기 때문에 뭐 내 생각으로는 뭐 이제 옳고 그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뭐 내 순간에는 내 생각 때 이 년은 뭐 그래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너 뭐 이제 뭐 별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전화 안 받겠죠. 그러나 결국은 일주일 지나고 그 친구가 전화 오면 받게 되고 또 어떨 땐 또 내가 먼저 사과도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나 보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해주는 그 배려심, 그것이 절친이냐 그냥 형식적인 친구냐 하는 그런 판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편하다는 거. 예, 그게 저는 진짜 편하다는 걸 제일 넘버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 이 친구를 알고 지내면서 서로 불편하고 뭐 속된 말로 온소지간이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서로 전화하고 지금은 또 이 코비드 때문에 한참 안 보니까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보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은 서로가 또 나이들이 먹고 저도 건강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 친구도 또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당장이라도 뭐 뛰어가서 만나서 정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가 이제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그 친구를 절친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절친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 친구는 그래서 이티오피안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정말 굉장한 존재로 그 이티오피안들에게는 알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말을 하지만 또 그 이티오피안들이 생각할 때는 달라. 그랬잖아. 처음에는 그 이티오피안 사람들이 나 의심했잖아. 돈 받고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네가 설명해서 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걸 설명을 한다 하였어도 또 스틸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표시내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너하고 나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하고 나하고만 우리가 서로 진심을 알고 통하고 우리 사이만 좋게 유지한다고 하면은 남이 무슨 말을 한들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저 너하고 나하고만 관계를 유지하고 너하고 나하고만 알면서 우리 조용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결국 나이가 먹으면은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말들 잊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서 물론 본인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 정말 어떤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본인들이 다 플랜을 해서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는 반드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져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면은 그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비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그 절친에 대한 이 이제 그런 어떤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정말 좋은 친구인데 사소한 문제로 어떤 오해가 있다면은 그거 푸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속에 좋은 친구라고 작정하셨다면은 그 관계를 잃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독과 정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